선별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기능적으로 많이 발전돼요.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약이나 정책 방향성 여기 중에서 또 하나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일기와는 거의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일기 당시에는 비트코인 쓰레기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의 리더가 되겠다, 암호화폐 디지털 산업의 리더가 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트럼프 외적인 부분하고 트럼프 내적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사실 주목했던 부분은 가상자산의 금융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상자산을 그냥 쓰레기라고 취급하고 가상자산은 정말 옛날에 튤립과 같은 의미 없는 자산에 마치 의미를 부여해서 엄청 펌핑을 시켰던 그런 거였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지금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항목으로 고려가 되어야만 해 라고 규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김춘수의 꽃처럼 누가 불러줘야지 꽃이 되는 거잖아요. 가상자산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가상자산과 다른 전통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어떠냐도 좀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요즘에는 조금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동조화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분산 효과로서도 역할이 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부분이 가상자산의 금융화가 좀 가속화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가상자산 가지고 미국이 최근 이제 4년 동안 게리 겐슬러라는 이제 규제주의자가 와서 가상자산이 마치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의 이제 투자계약증권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투자계약증권에 속하지 않느냐. 즉, 가상자산 발행자가 투자자들에게 뭔가 약속을 해준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사실 이게 논쟁이 됐었던 거거든요. 사실 가상자산이 증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뭐 규제가 어마무지하게 심해지죠. 그러면 가상자산이 더 이상 가상자산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갑론을박이 많이 벌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규제는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 가상자산은 뭐 적어도 트럼프 기간 중에는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이것이 이제 대세가 돼서 가상자산의 ETF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가상자산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있지만 앞으로 뭐 솔라나, 리플 이런 것들도 대기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좀 넓어지면 결국 가상자산의 금융화가 완성돼서 금융상품으로서의 각광을 좀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주류로 완전히 편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트럼프 내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패밀리 비즈니스로 밈코인도 발행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에 이어서 뭐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채굴 회사까지 차렸더라고요. 이런 부분 뭐냐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전망을 높게 보는 거죠. 이런 부분이 내가 너를 갖다가 꽃으로 불러주겠다, 너는 이제부터 금융자산이야, 이렇게 되면 수요가 높아지는 거고, 수요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사실 백지식당 맡겨놓고 모든 자기의 그런 외적 자산들을 다 분리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뭐 되나 봐요.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이해관계가 정부의 정책하고 좀 맞아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발전 포텐셜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을 바꿨던 이유는 결국 비트코인을 최근 3월 달에 이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정을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이러한 대체 자산들이 달러를 약하게 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달러하고 연계를 시키는 순간 달러 가격을 낮추고 이들 가격들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되니까,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정부 부채를 낮추고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을 좀 붐업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달러를 비트코인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채권과의 관계가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굉장히 큰데, 그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달러와의 패깅을 위해서, 가격 가치 연동을 위해서 채권을 지금 엄청나게 구매를 하고 있는, 되면 채권 고래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좀 노리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금리가 낮아지죠. 일단 뭐 수요가 많아지면 금리가 낮아지고, 스테이블 코인 역시 가상자산하고의 연관관계를 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먼 예시가 될 수도 있는데, 과거 이제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가지게 된 이제 1944년에 브레턴 우드 체제를 보면 달러를 금하고 연계를 시켰죠.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나라에서 달러와 금 또는 은하고 이제 패깅을 시켰던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 달러와 다른 커머니티 간에 패깅을 시켰다는 얘기는 달러와 이 패깅된 자산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왜 계속 이렇게 장려를 하냐? CBDC보다는. CBDC는 기본적으로 통제 기관이 중앙은행이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통제를 할 테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권한을 민간에 주되 이러한 수급 부분은 행정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과, 그러면 이것의 이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씀으로써 달러 가치를 내려버리는 수단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지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국 정부가 완전하게 비트코인을 수용한 거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네. 시장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단 말이죠. 여러 거시경제적인 환경의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이렇게 트럼프가 굉장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옹호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시장이 별로인 이유와 앞으로는 좀 전망이 나아질 여지가 있는지. 사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 당선된 11월 8일 이후에 뭐 아무 가상자산 투자에도 다 올랐죠. 그러니까 몇 배가 올랐잖아요. 그때 그 몇 배가 올랐던 거는 뭐 예를 들면 리플을 얘기를 하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동안 규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규제 플러스 알파는 뭐였냐면 미국 정부에서 야 가상자산 수도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행정부에서 가상자산을 전략자산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 전략자산을 사들일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유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나온 행정명령이 그냥 갖고 있는 것 팔지 마라 정도였으니까 실망이 컸겠죠. 또 아까도 제가 금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금융화의 사실 끝판왕은 수탁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디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권, 그러니까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탁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수탁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해줘서 결국 모든 펀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기존 금융기관들이 임발부가 돼야지 커집니다. 우리가 채권으로 보면 채권의 이제 가장 큰 결제기관이 뭐 유로클리어나 클리어스트림 같은 데 있는데 이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채권의 규모는 정말 어마무지하면서 비즈니스가 정말 어마무지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커스터디 업체들이 우리가 가상자산 업계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하고 있는 대차 거래라든지 스테이킹 거래라는 것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비즈니스가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좀 더 커지면 금융권 전체가 커지는 효과가 되니까 가상자산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겼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사실 실망을 좀 많이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별로 관계없는 관세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가상자산이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의 위험자산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비트코인이 왜 괜찮아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처음에 얘기했던 게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금 대신에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도 상당히 간주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코릴레이션이 좀 위험자산 쪽으로 가서 지금 그런 관세로 인한 가격 하락이 좀 더 두드러지지 않았나. 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좋다고 보는데 좀 선별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가상자산도 저도 이제 투자도 해보고 또 이제 관련 학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능적으로 많이 발전했다.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웹3 하는데 인터넷과 같이 상당히 각 시스템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인지가 됐을 때는 아, 이거는 이제 대세구나 이렇게 좀 느껴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그 밸류에이션을 좀 더 인정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체제로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하고 결합이 돼서 좀 더 빨리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솔라나나 이런 메인넷 시장에서도 이 메인넷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1차적인 인프라잖아요. 이런 1차적인 인프라가 발전을 하면 뭐 AI라든지 이런 데이터 측면에서 상당히 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즉 가상자산이 더 이상 생산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 있는 가상자산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화 결합돼서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은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 정리해보자면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좀 선반영돼서 가격이 먼저 달렸던 부분이 현실 인지를 하면서
좀 쪼그라들었는데 돌아왔고 거의 이제 관세까지 네. 더하면서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펀더멘털이 튼튼한 코인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전망은 좋다. 뭐 도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밈코인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명문과 정의를 해주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일론 머스크 때문에 도치가 많이 컸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테슬라를 거래할 때 도치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는 결제 수단으로서 인정을 해주면 성도 많이 크겠죠. 이제 그런 이제 역할 부여, 그 다음에 정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